매매화재 트레이더 킴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이 서로 공조해서 엔화 가치 하락을 막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간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일본이 서로의 지금 목적이 지금 부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화 가치 하락을 막으려고 공조를 하는 건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엔화 가치 하락을 하면 이제 그 국채가 대량 매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엔화 약세 장기화가 일본 경제랑 미 국채 시장, 글로벌 시장까지 위협할 수가 있다고 지금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왜 일본 엔화가 하락을 하는데 왜 일본 경제와 미 국채 시장,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시장까지 위협이 생기는지 좀 의아할 텐데요. 최근 보면 이제 엔달러 환율이 163엔까지 지금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화를 팔고 있는 게 지금 많은 엔화 가치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엔화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사태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엔저 저지 위해서 일본과 미국이 이제 공조를 한 건데, 1988년도에도 한번 서로 이제 외환시장에 이제 개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본과 미국이 서로 이제 목적이 맞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조를 한 건데, 공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엔저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제 일본이 지금 국채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 이제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또 일본 간에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금리를 3%대 주고 일본은 1%대 주니까 이제 돈이 3%대 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1%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은행에서 이자 많이 주는 대로 이제 돈이 이동하듯이 지금 국가 간에도 지금 1% 주는 일본과 3%대 주는 미국 간의 금리 차 때문에 또 돈이 이제 많이 엔화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달러로. 그리고 일본이 지금 장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금리와 그다음에 이제 그 돈을 많이 이제 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저가 이제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미 국채 매도의 가능성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 엔저가 이제 장기화가 되면 이제 일본 다카치 총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엔저가 장기화가 되면 엔화 가치가 폭락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자,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되면 또 그 물가를 막기 위해서 또 금리도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일본 금리도 올려야 되는 상황에 지금 봉착하기 때문에 엔저의 하락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엔저의 하락을 막아야 이 물가도 잡을 수 있고 금리도 이제 급격하게 높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엔저를 수입 물가 기준으로 이제 이게 더 이상 낮아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외환보유고에서 이제 달러를 팔고 이제 엔화를 사서 엔화 가치를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이제 방어를 하는 건데, 그래서 달러를 팔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죠. 현재 외환보유고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팔고 이제 엔화를 사는 건데, 근데 이제 외환보유고가 이제 또 달러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또 자산으로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환보유 달러를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 달러 자산을 팔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야, 그러면 이제 이걸 막아야 되니까 미국 국채를 팔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엔화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달러로 엔화를 사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채를 매도하자. 그러면 달러가 생기니까 그걸로 다시 엔화를 사서 엔화를 방어하자. 요 개념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가 매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국채가 매도가 되면 이제 국채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장기물 금리, 시장 금리가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이런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이제 많이 투자된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I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기존의 AI 주식들을 또 매도해야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일본이 미국 국채도 샀지만 미국에 있는 주식들도 이제 매도해서 또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저 장기화가 지금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에 들어가 있는 엔화를 전부 다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죠. 옛날에 이제 엔화가 쌀 때 엔화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갔던 자금들이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글로벌 시장에 이제 매도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국채부터 주식, 모든 상품들이 매도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장기 금리를 상승하지 않게 하는 게 지금 스콧 베센트 장관의 이제 목표인데, 국채가 매도가 되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금리 인상인데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AI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나 이런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도 이게 운영을 하려면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이 국채
발행한 그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국채가 매도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아까 엔캐리 트레이드처럼 금융시장에 이제 충격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그 자금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조 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55조에서 64조 정도를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를 해서 엔화 가치를 방어를 한 건데 이제 또 달러가 부족해지면 이제 달러 자산을 팔아서 다시 또 외환보유고에서 만들어서 그 달러로 다시 엔화를 살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미국도 뭐 일본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이 다 털려가지고 이제 국채를 매도할 생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좀 도와주자 이런 개념에 미국도 이제 자기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같이 그런 공조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한 100억 달러 규모니 매수를 검토하고 있는 거죠. 한 15조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달러로 하지 않고 이제 유로화를 팔아서 엔화 매입을 할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뉴욕 연은이 엔화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레이트 체크를 해서 이제 좀 압박을 주는 거죠. 우리 이제 환율 체크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환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이 생겨갖고 함부로 이제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레이트 체크를 또 들어가고 그래서 최대 이제 1조 5,700억이니까 우리나라도 한 15조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요 돈을 좀 도와준다. 그러면 이제 그 일본이 자체적으로 한 60조 정도 되고 미국이 한 15조 되니까 75조에서 80조 규모로 지금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조 결과가 되면 당연히 엔화 가치는 이제 반등이 될 거고 그래서 실제 이제 163에서 157 초반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이 날짜 8월 2일 날, 7월 29일 날 이제 상승하고 8월 2일 날 좀 이게 줄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자기네들 국채와 이제 금융시장에 엔캐리 트레이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 국채 가 팔려서 또 금리까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엔화 장기에는 미 경제에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국채 발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경기를 부양할 수도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같이 막는 건데 미 국채가 매도가 되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이제 똑같이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함으로 이제 금융시장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일본에도 엔저가 불리하지만 일본은 그래도 이제 수출 경쟁력은 좋아지는 거죠. 수입 물가는 상승하지만 그래서 일본에 불리한 엔저가 미국 입장에서도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차들이 이제 일본 기계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싸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자체 이런 생산에도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싸지는 효과인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미국에도 좋지 않은 거야 이것도. 그래서 1 경제 리스크는 수입 물가가 상승하겠죠. 일본은 왜냐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다음에 실질 임금이 감소하겠죠. 자기가 받는 돈이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오를 수 있겠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 또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금리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도 불안하고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일본 국채 금리도 이제 급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엔저 구조를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헤지펀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옛날에 엔화 약세 배팅, 숏 배팅 쳐갖고 이제 10억 달러니까 1조 한 5천억 정도 수익을 냈던 이제 전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엔화의 구조적 약세와 장기화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엔화 가치가 적을 때,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 이제 일본 돈 빌려다가 미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건데,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었던 건데, 지금 엔화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또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야 이제 일본이 금리를 많이 준대. 그래? 그럼 미국하고 이제 별 차이 없네. 그럼 일본으로 갈까 하는데 그 타이밍에 엔화 가치가 만약에 폭락을 하면 달러 들고 있던 사람들이 더 빠르게 이제 그러면 야 지금 엔화도 싸니까 빨리 달러로 엔화 옛날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일본 금리도 많이 준대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을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엔캐리 트레이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일본 엔화 가치까지 이제 싸게 취급을 받으면 지금 1달러 가지고 더 많은 엔화를 살 수 있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일본 가서 또 올려준 금리를 받으면 되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자들. 그러면 또 그 미국에 투자한 국채나 그 이런 주식에 투자한 돈들이 빠져나가면 또 주가가 폭락이 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미국의 금리가 또 상승하게 될 거 아니에요, 국채를 팔았으니까. 그러면 AI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이자도 더 많이 내고. 그러면 또 그로 인해서 또 주가도 폭락할 수 있는 연쇄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체크해서 차단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그 효과가 있느냐, 일단 좀 제한적일 거다.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좀 벌어져 있어서 뭐 엔저를 벗어나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재정 적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계속 또 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 계속 발생, 돈을 계속 풀어야 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발생하니까 또 계속 돈을 풀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엔화 가치가 또 폭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차와 실제 병기를 좋게 만들지 않으면 금리차도 해소하고 그러면은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또 엔화는 계속 찍어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이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런 트리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이 개입을 할 때 우리 미국도 같이 개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이제 이런 엔화 가치 하락을 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과 일본이 서로 같이 이제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을 붕괴가 되는 걸 이제 막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계속 어떻게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그 엔화 가치 방어에 계속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하는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 부분도 우리 주식 투자 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또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또 국채를 사기 때문에 또 주식이 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미국 국채가 금리가 상승하면 여러 가지가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 트리거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이 엔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어에 같이 나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더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